안녕하십니까. 한국 AI 투자센터 유영훈 전문가입니다. 2021년 5월 2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상당히 양호했었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양봉으로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거래 대금을 보시면은 거래 대금에서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그 다음에 현선물 할 것 없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거래소와 코스닥 순매수가 들어오고요. 개인분들이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을 매도가 나오면서 참 반대로 진행을 시키시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에서 상승한 종목은 617종목, 코스닥에서 상승 종목 984종목,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하루였어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닥인데 코스닥의 121선을 붕괴를 했다가 어제 붕괴를 했었죠. 어제 붕괴를 했다가 오늘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양봉으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더 훨씬 박스권을 가고는 있지만은 박스권 상단에 21선을 올라타는 모습을 지금 살짝 걸쳐 있는데 내일 또 외국인 기관이 또 쌍끌이 매수를 이어준다면은 훨씬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를 어떤 테마를 잡았냐면은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목표도 그렇죠. 인생의 목표는 멘탈의 승리다. 이렇게 목차를 1번을 잡아보고 두 번째로는 기축통화의 성질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기축통화가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네 번째는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요건을 말씀드릴 때 미국과 지금 현재 기축통화국은 미국 그리고 유로화 그 다음에 엔화 지금 동남아 지역에서는 위안화도 기축통화에 속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차, 첫 번째 인생의 목표는 멘탈 승리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살면서 계속 옳은 선택을 해야 돼요. 옳은 선택을 해야만 되는데 어떤 때는 옳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죠. 지금 같은 경우가 우리 20대, 30대, 50대, 60대도 비트코인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지금 손실을 많이 입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야기되고 있죠. 그 다음에 50, 60 분들도 비트코인을 빠져가지고 노후 자금을 많이들 잃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계속 옳은 선택을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변동성이 크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예전 같으면 은행에 예금을 했죠. 근데 지금 은행 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절대 은행에서 예금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가지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혼자 괴로워해봐야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앨런 머스크 그리고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급등락을 하고 있죠. 정말로 화폐 가치로서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급등락을 하고 있을 때 멘탈이 무너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멘탈로서 이루어지고 그 정신력으로 버텨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다면은 굉장히 큰 시간 낭비를 보내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큰 성공은 작은 성공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작은 성공, 조그마한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작은 투자, 적은 돈 가지고 연습을 해야죠. 한 번에 100만 원 잊어버린다고 그렇게 크게 타격받을 돈은 아니잖아요. 100만 원 가지고 조금씩 연습을 하다 보면은 작은 것에서 성공을 하다 보면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내가 계속 도전을 하다 보면은 큰 성공으로 이루어져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블루오션은 언제나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블루오션을 찾고자 노력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를 하면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항상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인데 그 멀리를 찾다 못 찾고 나중에 언제요? 우리가 생을 마감을 할 때 내 그럴 줄 알았다. 뻘짓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남기면 안 되시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프로도 코치를 둔다고 말씀드렸죠. 네, 골프 선수, 축구 선수, 야구 선수, 모든 운동 선수들, 그 운동 선수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운동에서는 최고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둬요? 프로 선수들도 코치와 감독을 둡니다. 그래서 그 코치와 감독의 조언에 따라서 나의 정신력을 강하게 하고, 네, 그런 상태에서 경기에 임해서 이기는 거죠.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 배우셔야 돼요.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가? 전문가한테 배우고 프로가 배우는 감독, 코치를 고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성공과 실패에는 오직 한 단어만 존재해요. 무슨 단어가 존재합니까? 과자 하나만 존재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죠. 그래서 성공과 실패에는 오직 한 단어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연구하고 연습하고 다른 어떤 카더라 방송 이런 뇌동매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가 급등하는 종목을 막 쫓아가서 추격 매수하고 그러다 보면은 손절 몇 번 하다 보면 내 투자금은 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단 어떻게? 정의롭게 살아남아야 돼요. 어떤 업황이 들어왔는데 그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업황에서 매집을 하고 그 매집된 종목이 급등이 나올 때 매도하고 나올 수 있도록 정의롭게 살아남으셔야 돼요. 그리고 3번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도 같습니다. 작은 가능성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시장이 복리의 마법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하루에 10%, 적게는 7, 8%, 더 적게는 5%의 수익을 줍니까? 하루에 5%, 7, 8% 수익이면은 1년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거를 하루에 벌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가능성에 감사해야죠. 그 가능성에 감사했을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뇌동매매를 하고 막 추격 매수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어떻게 안 좋게.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해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네요. 자, 그렇게 원칙을 정하시면은 그 원칙대로 하실 때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행복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주제였죠. 기축통화의 성질과 역할이 있습니다. 기축통화는 지금 보시면은 달러 그림이 보이시죠? 달러뿐만이 아니고 달러, 유로, 엔, 지금은 또 위안화도 동남아 지역과 아프리카에서 약간의 무역 결제 대금에 사용된다라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이제 기축통화의 역할을 성질과 역할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축통화라는 것은 대략 그 1900년대 초부터 영국 파운드화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 파운드화와 미국 달러화가 동시에 같이 기축통화 역할을 했으며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이 체결되면서 현재까지는 미국 달러화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럽이 통합이 되면서 유럽화가 기축통화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세계 경제 2위였던 엔화도 지금은 많이 잃어버린 30년으로 가고 있어서 많이 약해져 있지만은 그래도 엔화도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2라고 하는데 사실은
중국은 개발도상국이죠. 아직까지는 개발도상국인데 중국의 위안화도 중국의 정책 때문에 정책에 힘입어서 또 위안화도 동남아 국가 또 아프리카에서 무역자금을 결제하면서 지금 현재 일부 기축통화의 역할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 국제 간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을 해야 돼요. 그 이동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어느 나라가 수출 대금을 결제하고 수출 대금이 들어오는데 어떤 기준이 없고 그러면은 자유롭지 않고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그렇다면은 수출 대금으로서 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물품 대금으로서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동을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테이터링이라고 하죠. 돈을 찍어서 자산 매입을 했는데 그거를 줄인다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해요? 시장이 조정받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여지껏 팔아가지고 금리 인상이나 금리가 변동이 되는 자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시장을 위협하고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 이렇게 또 뉴스에서 나오죠. 그런 부분들도 기축통화의 역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치 질서를 변화를 시켜요. 기축통화국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어떻습니까? 이렇게 힘센 나라들의 돈이 그 나라의 위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 시장에도 이런 기축통화의 역할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전임 대통령이었을 때 어땠습니까? 굉장히 중국을 압박했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은 안 할 것 같지만은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한 사람의 생각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기축통화국에 있는 싱크탱크가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앞으로 중국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전략을 세우고 정책으로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거품의 발생과 붕괴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IMF도 있었고 우리나라 IMF 시대에 태국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IMF를 겪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10년 주기로 발생을 하죠. 지금도 10년 주기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세계 기축통화가 달러를 많이 찍어냈을 때 기축통화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나타나질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품이 발생이 되고 붕괴의 요인이 된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10년 주기로 IMF처럼 우리나라에 오고 또 미국의 금융위기가 2008년에서 2009년에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또 요동을 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거품이 또 붕괴가 되고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또 경제가 실물 경제가 계속 처진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경제적,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경제적,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는 거가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한 거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사회적 갈등이죠. 여지껏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경제가 진행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무역전쟁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미국이 졌습니까? 물론 중국도 타격을 크게 입었죠. 그래서 기축통화국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축통화국의 요건이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의 요건 첫 번째는 일단 군사강국이어야 돼요. 군사강국은 어디죠? 미국. 미국을 능가할 군사강국은 없죠. 세계의 경찰국가니까. 그 다음에 거대한 경제 규모. 그리고 금융시장의 발달입니다. 경제 규모도 미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죠.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발달인데
금융시장 모든 것은 어디로 통해요? 뉴욕. 그래서 뉴요커들이 금융시장을 통해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당이 지금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일단 미국은 공화, 민주, 양당 체계죠. 그래서 대통령을 뽑을 때도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네, 두 곳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승자 독식의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죠. 미국 정치는요. 그런데 안정된 정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회 구조가 일단은 안정돼 있습니다. 물론 총기 사고도 많이 나고 길거리마다 $1 거지가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굉장히 안정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고, 경찰의 권력, 경찰의 어떤 통제선을 넘었을 때, 경찰이 어떤 시위대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통제선을 넘었을 때, 상원의원이든 뭐 하원이든 의원도 바로 경찰에게 체포되는 나라가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런 치안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들의 권한이 굉장히 강한데, 그것 때문에 또한 문제가 많이 생기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사회는 안정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된 자본시장을 갖고 있는데, 미국만큼 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나라가 없죠. 이 기축통화의 요건 중에 개방된 자본시장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째에 있는 본원통화를 남발하지 않아야 한다. 요거는 참 의미 있고 지금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죠. 미국이 금융위기가 발생이 됐을 때 본원통화를 남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 원칙을 지키질 않았습니다. 번 버냉키 의장이 헬리콥터 밴이라는 그 별명이 생길 정도로 달러를 찍어가지고 헬리콥터에서 미국 가정에 뿌려서 가정의 그 경제를 지탱해준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그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 건데, 일단은 미국이 좀 반칙을 한 거죠. 근데 어쩌겠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기축통화국이고 가장 힘이 센 나라인데요. 이렇게 일단 기축통화에 대해서 기축통화의 성질과 역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기축통화국이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도 사실은 뭐 기축통화국이 우리나라가 될 수 있을지는 여러 가지 조건들, 8가지 조건들이 이제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굉장히 고려해서 앞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저희 한국 AI 투자센터는 시스템 전략 자동화 프로그램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시스템 전략 자동화 프로그램은요, 이렇게 하락장이 왔을 때 분할 매수, 저가의 분할 매수, 그리고 조정이 끝났을 때 고가의 분할 매도로서 항상 매일 수익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대박을 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박이 아니고 소박, 중박을 지속적으로 낸다는 게 중요하죠. 매일같이 중박 이상의 수익이 나오고요. 그래서 차례차례로 포트를 짜놓으면은 차례차례로 그 차례가 나왔다 그러면은 수익이 매일매일 창조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5%, 6%, 7%, 30% 상한가 간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장이 좋으면은 상한가 종목들로 계속 나오죠. 그런데 장이 안 좋을 때도 저점 매수, 분할 매수, 그렇게 매수를 해놓고 시간을 기다리면은 차례대로, 뭐 매수한 차례는 아니겠지만은 그 업종과 그 업황에 맞게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에 짜여져 있는 상태가 된다면은 계속 하루하루를 돌아가면서 수익으로 나오는 것이 저희 최적화된 시스템 전략 최적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5일 한국 AI 투자센터 유영훈 전문가였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